이하준은 새벽의 정적 속에서 홀로 훈련에 몰두하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 3학년 생도인 그는 교내의 모든 생도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 그의 훈련복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렬했다. 연병장을 가로지르는 그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마치 오차 없는 기계 같았다. 하지만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아픔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어머니 김지연 대위, 군의관으로서 비밀 임무 중 순직하신 분. 하준은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군대 내 여성에 대한 비아냥거림 때문에 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고 살아왔다. 밤의 고요함은 하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늘 혼자였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생도 식당의 북적거림 대신 작은 방에서 차가운 식사를 홀로 해결하는 날이 많았다. 낡은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식탁 위에는 식어서 윤기를 잃은 밥과 김치 몇 조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기 전 항상 그 사진을 응시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든 듯했다. 식어버린 음식의 냄새는 그의 일상이 얼마나 단조롭고 차가운지를 말해주는 듯했다. 그는 창밖을 응시했다. 멀리 빛나는 가로등 불빛 아래 다른 생도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거나 미래를 꿈꾸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하준의 시선은 그들을 스쳐 지나 밤하늘의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의 눈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 했지만 그 갈망의 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훈련이 없는 시간, 그는 늘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고차원적인 군사 서적들을 파고들었다. 특히 용기와 희생에 대한 구절에는 밑줄이 수없이 그어져 있었다. 그 구절들은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고 동시에 그가 짊어져야 할 알 수 없는 사명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책 속의 활자를 통해 어머니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다. 식당은 생도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하준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판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때 식당 한 구석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입생도 한 명이 선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선배들은 갓 들어온 어린 생도에게 온갖 자비를 시키고 심지어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야, 너 빨리 가서 물 좀 떠와. 그것도 못해. 눈치도 없냐. 어리바리하게 서 있지 말고. 어린 생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위의 다른 생도들은 애써 외면하거나 키득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하준의 시선이 그들에게 멈췄다. 그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다. 그는 갈등했다. 나서는 순간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린 생도의 겁에 질린 눈빛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약한 사람들을 돕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하준은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곧장 그들에게 향했다. 선배 생도들 앞에 선 하준은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단함은 식당 안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할 만큼 강력했다. 선배 생도들은 갑작스러운 하준의 등장에 당황했다. 그들은 하준이 평소에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과묵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하준, 너 뭐야? 상관없잖아.
한 선배가 비아냥거렸다. 하준은 차분하게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품위가 담겨 있었다. 개인적인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는 겁에 질린 신입 생도를 향해 고개를 살짝 돌렸다. 괜찮나? 자네는 식사마저 하게. 신입 생도는 놀란 눈으로 하준을 올려다보았다. 감격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선배 생도들은 하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오히려 기가 죽었다. 그들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피했다. 하준은 신입 생도에게 짧게 힘내라 라고 말한 뒤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접시에는 차가운 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 작은 행동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순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 숨겨진 정의감과 리더의 자질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값진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하준은 항상 목에 빗바랜 오래된 군용 인식표가 달린 목걸이를 걸고 다녔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다. 훈련 중에도 잠자리에 들 때도 그는 그 목걸이를 벗는 법이 없었다. 가끔 그는 목걸이의 차가운 금속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것은 과거의 흔적이었고 동시에 미래를 향한 알 수 없는 실마리 같았다.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하준의 능력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훈련에 임할 때마다 놀라운 전술 분석 능력과 신속한 의사 결정력을 보여주었다. 모의 전투에서 그의 팀은 늘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 교수들은 그의 비범한 재능에 감탄하면서도 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의문을 품었다. 마치 그가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준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특별함을 숨기려 노력하는 듯했다. 그는 남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고 훈련에 매진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그저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준은 종종 아무도 모르게 교회의 한 군인 묘역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한국 전쟁부터 최근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군인들의 묘비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묘비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보며 그들의 희생을 기렸다. 그는 특히 순직한 여군들의 묘비 앞에서 더 오래 머물렀다. 그곳에는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는 그들 모두에게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동시에 알 수 없는 사명감을 다지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과 함께 언젠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운명이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비밀들은 그의 단조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복선이자 앞으로 펼쳐질 격동적인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어느 날 학원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공고가 내려졌다. 바로 전 학원 통합 군사훈련 경연대회의 개최 소식이었다. 이 소식은 생도들 사이에서 폭풍처럼 퍼져나갔다. 단순히 훈련의 일환이 아니었다. 이번 대회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현역 장성들도 참관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그 중에는 하준의 어머니인 김지연 대위의 옛 대대장이었던 박진우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군대 내 여성의 역할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과거에도 그는 은연중에 여군에 대한 경멸을 표했으며 김 대위의 죽음 이후에도 결국 여자들은 한계가 있어 따위의 말을 내뱉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하준은 어릴 적
그의 어머니가 군복을 입고 집에 올 때마다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고. 쯧쯧. 애까지 있는데 너무 극성이라니까. 그런 말들이 어린 하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는 그 후로 어머니의 직업을 숨기게 되었다. 이 소식은 하준에게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잠자던 거인을 깨우는 거대한 촉매제와 같았다. 그는 곧바로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대회에 나가지 말아야 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신분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조롱거리가 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어머니의 후광으로 비칠까봐 두려웠다. 군대 내 여성에 대한 박대령의 경멸적인 시선이 자신에게까지 향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깊은 곳에서는 억눌렸던 분노와 강렬한 열망이 용암처럼 끌어올랐다. 어머니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어떤 편견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군인임을 증명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늘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다. 그는 밤새워 고민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다가 문득 책상 위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굳건함이 있었다. 그 굳건함이 하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은 그를 행동하게 만들었다. 하준은 다음 날 아침 결국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결심은 그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그의 삶은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과의 단절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마치 강물에 뛰어들어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기듯 그는 자신의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하준의 뛰어난 실력은 이미 학원 내 교수들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학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전 훈련에서도 항상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그의 이름은 이미 이번 대회 참가팀의 명단에 당연한 듯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 없이 대회에 참가해야만 했다. 교수들은 그를 믿었고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하준을 더욱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그때 젊고 유능한 교수이자 하준의 어머니인 김지연 대위의 옛 부하였던 최민준 중위가 하준에게 다가왔다. 최 중위는 김 대위를 깊이 존경했으며 그녀의 군인 정신과 뛰어난 능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하준에게서 김 대위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의 비범한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하준 생도, 자네, 이번 대회에서 기대가 크네. 최 중위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하준을 바라보았다. 자네 어머니도 김 대위님께서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걸세. 하준은 최 중위의 말에 움찔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자 그의 얼굴에 미묘한 긴장감이 스쳤다. 최 중위는 하준의 반응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김 대위님은 누구보다 강인하고 훌륭한 군인이셨네. 그리고 자네는 그녀의 아들이야. 그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네. 최 중위는 하준에게 어머니의 과거 임무에 대한 몇 가지 단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얼마나 용감하고 지혜로웠는지, 그리고 그녀의 희생이 얼마나 숭고했는지에 대해. 하준은 최 중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는 듯했다. 최 중위는 하준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김 대위님께 많은 것을 배웠네. 이제는 내가 자네에게 그분에게 배운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싶네.
그의 제안은 하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최중위의 도움은 하준이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동시에 그가 어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상황은 하준을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박진우 대령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의 능력은 곧 시험대에 오를 것이 분명했다. 하준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경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짊어진 짐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명예와 관련된 거대한 싸움임을 직감했다. 되돌아갈 수 없는 길.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다. 대회는 시작되었고 학원 전체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특히 첫 번째 모의 훈련은 단순한 워밍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 팀의 기본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이하준의 팀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팀장은 경험 부족과 과도한 긴장감으로 인해 연이은 오판을 내렸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팀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의 전투는 일방적인 패배로 치닫는 듯 했다. 무정위에서는 절망적인 보고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좌측 방어선 붕괴, 지원 병력 요청, 하지만 응답 없습니다.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좌절감이 역력했다. 젠장, 이대로는 안 돼. 한 팀원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하준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승리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다. 잘못된 지휘로 인해 동료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렬한 책임감이었다. 하준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팀장님, 잠시 제가 지휘를 맡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고함은 팀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팀장은 당황했지만 이미 상황이 통제불능에 가까웠기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사실 그도 하준의 탁월한 능력을 알고 있었기에 내심 그가 나서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준은 재빨리 주변 상황을 스캔했다. 그의 눈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빠르게 지형을 분석하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는 새로운 전술을 머릿속에 그렸다. 모두 내 지시에 따른다. 1분 안에 현재 위치를 사수하고 2명은 우측으로 우회하여 적의 후방을 교란한다. 나머지는 나와 함께 정면 돌파를 시도한다.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압도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팀원들은 망설임 없이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들은 하준의 눈빛에서 확신과 신뢰를 보았다. 하준은 선두에 서서 팀을 이끌었다. 그는 좁은 틈새를 통해 적의 허를 찔렀고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마치 전쟁터를 꿰뚫어 보는 듯 적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몇 분 전만 해도 패배가 확실했던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기 시작했다. 적팀은 하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혼란에 빠졌고 결국 그의 팀은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모든 장면은 최민준 중위의 눈에 똑똑히 포착되었다. 그는 옆에 있던 다른 교수와 함께 모의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준의 지휘 방식과 전술적 판단은 마치 김지연 대위를 보는 듯 했다. 최중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김 대위님 아들이야.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알 수 없는 확신이 스쳤다. 그는 하준의 비범한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을 목격했다. 최중희는 즉시 하준을 따로 불러 그의 능력을 칭찬하고 그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최중희는 하준의 조력자로서 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동시에 박진우 대령의 눈에도 들어왔다. 박 대령은 다른 고위 장성들과 함께 VIP 참관석에서 모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준의 활약을 보면서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탄보다는 불쾌함과 의심이 가득했다. 어쩌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아니면 뭔가 수상한데. 그는 하준이 김지연 대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김지연 대위에 대한 해묵은 편견과 질투심이 떠올랐다. 그는 하준의 승리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훈련이 끝난 후 박 대령은 즉시 참모들을 불렀다. 이하준 생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그의 과거 기록, 훈련 태도, 모든 것을 보고해.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하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박 대령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준의 팀에 더 어려운 훈련 과제를 부여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불리한 평가를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의 은밀한 지시는 학원 내의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박 대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몇몇 선배 생도들은 하준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준의 능력을 시기하거나 박 대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다. 어쩌다 한번 잘한 걸 가지고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저 자식 엄마 백으로 들어온 거 아니야. 그들은 하준을 따돌리고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그의 사기를 꺾으려 했다. 점심시간에도. 훈련 중에도 하준을 고립시키려 애썼다. 이러한 따돌림은 하준에게 심리적으로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는 이제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 모두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의 재능이 발현될수록 그를 둘러싼 적대적인 시선과 음모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대회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았고 이하준 팀의 중열 승전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훈련의 배경은 죽음의 계곡비라고 불리는 악명 높은 군사훈련장이었다. 이곳은 과거 수많은 병사들이 훈련 중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곳으로 하준의 어머니인 김지연 대위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던 비극적인 장소이기도 했다. 이 상징적인 장소는 하준에게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과 자신의 운명이 교차하는 운명의 무대였다. 이곳의 험준한 지형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은 훈련의 난이도를 극대화시켰다. 박진우 대령은 하준을 이 시험대에 올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는 하준의 팀에 불공정한 조건을 부여하고 가장 어려운 임무를 할당했다. 마치 하준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은 듯했다. 박 대령은 VIP 참관석에서 싸늘한 눈빛으로 하준을 지켜보고 있었다. 내 어미처럼 결국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그의 입계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임무는 인질 구출이었다. 하지만 제한 시간은 극도로 짧았고 인질들이 갇힌 건물은 정교하게 방어되어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하준의 팀은 예상치 못한 복병과 마주했다. 훈련 중 발생한 모의 지뢰 폭발로 인해 팀원 2명이 행동 불능 상태가 되었고 나머지 팀원들은 부상자를 이송하느라 발이 묶였다. 하준은 홀로 남겨졌다. 무정이 너머에서는 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최민준 중위의 걱정스러운 외침이 들려왔지만 하준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죽음의 계곡에 홀로 선 하준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의 숨결은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났지만 그의 심장은 뜨겁게 고동쳤다.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박대령의 경멸적인 시선과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알 수 없는 과거의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듯 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왔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혼자였다. 어머니를 잃은 후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세상은 그에게 차가운 시선만을 보냈다. 인질 구출 작전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좁은 통로에는 레이저 센서가 촘촘히 깔려 있었고 곳곳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게다가 박 대령은 모의 적군에게 하준을 직접적으로 도발하도록 지시했다. 이생도, 네 어미는 겨우 그 정도였지. 너도 별 수 없을 거다. 무정이를 통해 들려오는 조롱 섞인 목소리는 하준의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는 비수였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다. 10분 남았습니다. 통제실에서 다급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하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고 그의 숨은 가빠졌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어머니의 죽음, 박대령의 비난, 그리고 자신에게 걸린 모든 기대.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수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듯 했다. 그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잊고 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하준아,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는 누구보다 강한 불꽃이 있단다.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눈앞의 상황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수없이 연습했던 훈련 매뉴얼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매뉴얼을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순식간에 구상했다. 좋아, 간다. 그의 입술에서 나직이 을조림이 새어나왔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개인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넋과 자신의 잠재력을 품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죽음의 계곡은 그의 무덤이 아니라 그의 전설이 시작되는 곳이 될 터였다.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갔다. 5분 남았습니다. 인질의 생명이 위태롭다. 통제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는 박진우 대령과 몇몇 교관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박 대령은 팔짱을 낀 채 흡족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하준의 실패가 그려진 듯 했다. 최민준 중위는 초조한 얼굴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하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고 심장은 광란하듯 뛰고 있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꼈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인질이 갇힌 건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바람소리, 나무십 스치는 소리,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모의 적군의 발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그는 마치 시공간이 느려지는 듯한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다. 네 애미가 군인이라고 박대령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 말은 하준의 가슴을 찢는 비수였지만 동시에 그의 내면에 잠재된 분노와 투지를 폭발시키는 방가쇠가 되었다. 아니,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군인이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하준은 순간적으로 결심했다. 그는 건물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그려냈다. 그리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정면으로 돌진하는 대신 건물의 사각지대인 후방으로 우회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민첩하고 조용했다. 그는 벽을 타고 올라가 좁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몸을 밀어넣기엔 너무나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하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마치 뱀처럼 환기구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먼지와 거미줄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환기구를 통해 인질이 갇힌 방 바로 위까지 접근한 하준은 천장에 설치된 통풍구를 조용히 뜯어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인질들이 묶인 채 불안에 떨고 있었고 모의 적군 2명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준이 위해서 내려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준은 숨을 죽였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리고는 마치 번개처럼 통풍구를 통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의 착지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적군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돌리는 찰나 하준은 미리 준비한 섬광탄을 던졌다. 쾅 눈을 멀게 하는 강렬한 섬광과 함께 적들은 비틀거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하준은 능숙하게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잘 훈련된 특수요원 같았다. 통제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대령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경악과 당황스러움이 교차했다. 말도 안 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노려보았다. 최민준 중위는 2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그렁거렸다. 다른 생도들과 교관들도 놀라움에 휩싸였다. 그들은 하준의 기상천외한 전술과 완벽한 실행력에 압도되었다. 하준은 인질들을 능숙하게 풀어주고 안전한 장소로 유도했다. 임무 완료 그의 팀은 제한 시간 안에 인질들을 모두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것도 혼자서 말이다. 모든 시선이 하준에게로 향했다. 그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박대령은 자신의 2 눈으로 하준의 비범한 재능을 목격하고 말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여자의 아들이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때 VIP 참관석에 앉아있던 삼성 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든 과정을 침묵 속에 지켜보고 있었다. 장군은 박 대령을 향해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박 대령은 그 시선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삼성 장군은 하준에게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네는 정말 대단하군. 자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녀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깊은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의 어머니인 김지연 대위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이자 박대령의 오만하고 편협한 시선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관중석의 모든 이들이 그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의심과 조롱의 시선이 가득했던 생도들과 교관들의 얼굴에는 점차 경외심과 감탄이 피어났다. 그들은 하준의 승리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밝힌 용기 있는 행동임을 깨달았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죽음의 계곡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하준을 향한 환호였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 김지연 대위의 명예를 향한 존경의 박수였다. 하준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그는 자신의 빛을 당당하게 드러냈고 그 빛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중열승전의 충격은 학원 전체를 뒤흔들었다. 박진우 대령은 더 이상 예전의 위세를 부릴 수 없었다. 삼성 장군의 서늘한 시선과 함께 그의 과거 행적, 특히 김지연 대위에 대한 편견과 그 아들인 하준을 향한 부당한 압박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군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고 박 대령의 비위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졌다. 그는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게 되었다. 그의 오만함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어떤 여자 군인의 아들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과거 그를 추종했던 이들도 등을 돌렸다. 하준을 괴롭혔던 일부 선배 생도들은 박 대령의 몰락 이후 극심한 수치심에 시달렸다. 그들은 하준에게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이하준 생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준은 묵묵히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복수심보다는 이해심으로 그들을 대했다. 다른 생도들도 하준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이제 하준을 편견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이자 본받을 만한 리더로 존경했다. 대회는 하준팀의 압도적인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시상식에서 하준은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손 받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다. 삼성 장군은 하준에게 직접 다가와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 이하준 생도, 자네의 재능은 이곳에 머물러 있기에는 너무 아깝네. 자네에게 정예 특수부대로의 배치를 추천하고 싶다. 그곳에서 자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걸세. 이는 단순한 직위 상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준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그에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하준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뜻깊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학원과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김지연 장학 기금활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인의 꿈을 키우는 젊은 생도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준은 직접 이 기금의 운영에 참여하며 어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 며칠 후 하준은 최민준 중위와 함께 학원 뒤편의 작은 언덕에 앉아 있었다. 하얘질녘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다. 긴 침묵 끝에 최 중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준아, 김 대위님은 늘 자네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걸세. 자네가 해낸 일들을 보셨다면 분명 환하게 웃으셨을 거야. 하준은 최 중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 보였다. 중위님 덕분입니다. 중위님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최 중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냈어. 나는 그저 작은 안내자였을 뿐이야. 김 대위님은 말씀하셨지. 진정한 강함은 두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데서 온다고. 자네가 오늘 그걸 증명했어. 하준은 저 멀리 학원 건물들을 응시했다. 과거 그에게는 차갑고 딱딱한 공간으로만 느껴졌던 곳이 이제는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곳처럼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아도 되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빛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그 빛은 그 자신의 것이자 어머니의 것이기도 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은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대신 깊은 감사와 자부심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진정한 힘은 숨겨진 재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어 세상과 맞서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몇 년 후 이하준은 더 이상 앳된 생도가 아니었다. 그는 어엿한 정예 특수부대 장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군대 내부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전투 전문가를 넘어 탁월한 리더십과 깊은 인간미를 겸비한 진정한 지휘관으로 성장했다. 그의 지휘 아래 부대는 늘 최상의 성과를 냈으며 그는 부하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몸에 받았다. 더 이상 그는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고뇌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명예를 드높였고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 이하준은 자신의 재능을 오직 조국과 동료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임무에 선봉에 섰고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팀을 구원했다. 그의 작전 성공률은 경이로웠다. 그는 훈련장에서의 그 날처럼 늘 예상치 못한 기발한 전략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군 내부를 넘어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영웅감이라 불렀다. 하지만 하준은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어머니에게서 배운 정신을 후대에 전달하는 데 열정을 쏟았다. 그는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의 명예교수로 초빙되어 강단에 섰다. 강단에 선 그의 모습은 과거에 억눌렸던 생도 하준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깊은 통찰력이 배어 있었다. 그는 생도들에게 단순히 군사 지식만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용기, 희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강조했다.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총칼로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편견과 맞서 싸우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길입니다. 그의 강의는 생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많은 생도들이 하준을 롤모델로 삼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다. 하준이 설립한 김지연 장학기금 아탈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기금은 전국 각지의 재능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군인의 길을 선택하여 하준의 뒤를 이었다. 어느 날 하준은 한 시골 마을에 새로 지어진 도서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김지연 장학기금의 지원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작은 마을 아이들이 하준에게 달려와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순수한 미소에서 하준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주 군인 묘역을 찾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슬픔이나 회한으로 무겁지 않았다. 그는 당당하게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대한민국 육군대위 김지연 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빛바랜 인식표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어머니의 묘비 위에 새롭게 빛나는 인식표 하나를 더 올려놓았다.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다. 어머니, 제가 해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제가 지켜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부심과 사랑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묘비 위에 자신이 직접 꺾어온 들꽃 한 다발을 놓았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다. 하준은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정신이 함께하고 있었고
그가 이룬 성과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묘역을 떠났다. 석양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그의 어깨는 굳건했고 그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복수나 성공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이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평화롭고 광활한 풍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과 자신의 노력이 빚어낸 두 번째 봄도라림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성취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평온함,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하준 생도의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에 함께 울고 웃으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과 다음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더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